여러분, 요즘 IT 업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AI 패권 경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AI 업계의 거물, 오픈AI의 샘 알트먼과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방문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한국을 찾았을까요? AI 하면 미국, 중국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는 한국이 AI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한국이 AI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샘 알트먼과 손정혜 회장은 한국에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논의를 했을까요? 먼저 샘 알트먼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의 주요 인사들도 함께했는데요. 주요 논의 내용은 AI 인프라 구축과 HBM 고대 역폭 메모리 반도체 개발,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었습니다. 이후 샘 알트먼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회동을 가졌고, 삼성의 AI 반도체 기술력과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샘 알트먼이 이번 회동에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의 CEO 르네 하스를 동반했다는 점인데요. 네, ARM은 AI 반도체 설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오픈AI는 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삼성과의 협력 가능성이 급부상한 거죠. 실제로 샘 알트먼은 방한 중 기자들에게 한국은 반도체, 에너지, 기술 친화적인 환경 등 AI 발전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춘 나라라고 말하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정상급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 환경도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샘 알트먼은 카카오와도 만나 얘기를 나눴어요. 여기서는 AI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논의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 개의 AI 모델을 하나로 통합해서 최적의 결과를 얻는 기술이에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AI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커요. 샘 알트먼과 손정희가 한국을 찾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샘 알트먼이 한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2023년 6월에도 한국을 방문해서 AI 업계 관계자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샘 알트먼이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한국이라고 하면 기술과 혁신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존경심을 느낀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AI 생태계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그는 한국 AI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후 한국의 개발자들과 연구자들이 AI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과 질문 수준이 굉장히 높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AI 기술력과 산업적 관심은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샘 알트먼이 한국 일정이 가장 압도적이었다고 말한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했지만 한국에서의 일정이 그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2023년 6월 샘 알트먼 방한은 오픈AI 측과의 긴밀한 협의 끝에 이루어진 일정이었어요. 당시 이준표 소프트뱅크 벤처스 대표가 그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오픈AI 측과 수십 번의 회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방한 날짜가 가까워졌을 땐 TF 중심의 임직원이 총동원되다시피 하며 함께 애쓰기도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오픈AI가 한국에서의 일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2025년 2월 다시 한국을 찾은 샘 알트먼은 한층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AI 패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AI 산업의 중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샘 알트먼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점도 주목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AI 패권 경쟁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석유가 국가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석유를 가진 국가가 세계 경제를 지배했죠. 하지만 이제는 데이터와 AI가 새로운 원유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IT 기업들과 정부들은 AI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AI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금융, 의료, 제조업, 국방 등 모든 산업이 AI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AI를 선점한 국가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엄청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AI 경쟁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싸움이 아닙니다. A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인프라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AI 패권을 차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반도체, 데이터 센터, IT 인프라, 인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를 갖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샘 알트먼과 손정혜 회장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을 한국이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안에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죠. 바로 무려 7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AI 반도체예요. 요즘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한데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AI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연산 처리가 필요한데 엔비디아가 만든 GPU가 이걸 거의 다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전 세계 AI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려는 게 바로 새로운 AI 반도체 개발이에요.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다 보니까 AI 반도체도 만들어서 엔비디아 독점을 깨보자는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AI 전용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려면 반도체가 필수인데 이걸 한국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AI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뀌겠죠. 그리고 AI 반도체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전력과 냉각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컴퓨터 몇 대 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계속 계산해야 하는데 이걸 처리하려면 전기도 많이 들고 발열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거예요. 기존 데이터 센터랑은 다르게 AI 모델 학습에 최적화된 전용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죠. 냉각 기술도 기존보다 훨씬 진보된 걸 적용해야 하고 AI 연산에 최적화된 서버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AI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를 만드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웬만한 AI 기능을 쓸 수 있긴 한데 이걸 더 전문적으로 더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전용 기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챗GPT 같은 AI 서비스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 기존 기기들은 AI를 돌리기에 최적화된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AI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냥 음성 명령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AI가 우리 삶에 훨씬 더 밀접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AI가 주로 컴퓨터 안에서 혹은 클라우드에서 작동했다면 앞으로는 AI가 우리가 들고 다니는 기기 안에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 모든 걸 합쳐서 AI 패권 경쟁을 본격적으로 주도해보자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AI 반도체를 직접 만들고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AI 전용 단말기를 개발해서 AI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한국이 이걸 제대로 해낸다면 글로벌 AI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AI 인프라가 향후 AI 패권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샘 알트먼과 손정혜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것은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AFP 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AI 산업에서 한국 개발자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오픈 AI와 한국 AI 스타트업 간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한국이 단순히 AI 기술을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AI 기술력과 생태계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과거 기술 강국이었던 일본은 왜 AI 경쟁에서 한국보다 뒤처지고 있을까? 일본 하면 예전에는 전자제품, 반도체, 로봇 기술의 강국으로 불렸잖아요. 그런데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상황이죠. 실제로 일본의 여러 언론들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TV 아사히는 최근 보도에서 일본에서는 생성형 AI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놀라움을 표했어요. 이게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현실일 거예요. 과거에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기술력을 선도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AI 분야에서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AI 경쟁에서 한국에게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일본 기업들이 신기술을 선도하며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지만 AI 시대가 오면서 오히려 한국이 더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아무리 자국 내에서 AI 기술을 키우려고 해도 이미 한국이 너무 앞서가고 있어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일본의 조급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라인 메신저 사건이에요. 라인 메신저는 원래 네이버가 만든 서비스였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걸 자기들 서비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일본이 라인 메신저를 차지하려고 했던 움직임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라인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이걸 자국 플랫폼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했죠. 결국 2021년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Z홀딩스가 네이버의 일본 법인과 손을 잡고 라인과 야후재팬을 합병했어요. 겉으로 보면 협력이지만 사실상 일본이 라인을 빼앗아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본이 AI와 디지털 플랫폼 경쟁에서 밀리니까 한국이 만든 것을 가져가서라도 기술 격차를 줄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이 조급하다는 뜻이죠. AI든 디지털 플랫폼이든 일본이 자체적으로 혁신을 이루기보다는 한국이 만든 것들을 가져와서 일본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기 어려운 건 AI뿐만이 아니에요. 반도체, 전자, 콘텐츠,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서비스까지 한국이 앞서 나가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한국 기업들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AI 기반 플랫폼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걸 보면서 일본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일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일본이 아시아 기술 강국이었지만 AI 시대가 오면서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일본이 아무리 따라오려고 해도 한국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AI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겠죠. 일본은 과거 기술 강국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AI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이 압도적인 속도로 앞서 나가는 걸 보며 불안함과 조급함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AI 반도체, 생성형 AI, 디지털 플랫폼 같은 핵심 기술에서 한국이 앞서가고 있는 걸 보면서 일본은 더욱 초조해하고 있죠. 그렇다고 일본이 쉽게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발전해야만 제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예요. 그런데 한국은 반도체부터 데이터 센터, AI 소프트웨어,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IT 인재까지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 나라예요. 반면 일본은 아직도 경직된 기업 문화와 데이터 부족, AI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은 AI 기술도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려 하기보다는 한국이 만든 기술이나 플랫폼을 가져와 일본화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절대 AI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지금 글로벌 AI 시장의 판도를 보면 확실해요. AI 패권을 차지하려면 단순한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빠른 실행력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점에서 한국은 이미 경쟁자들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로 떠오르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AI 기반 서비스에서 글로벌 확장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AI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AI 전략을 강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미국,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나라라는 거예요. 일본은 뒤늦게 따라오려 해도 이미 한국이 너무 멀리 가버린 상태라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AI 분야에서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일본의 초조함과 질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따라오려고 해도 한국이 쌓아온 AI 생태계를 일본이 쉽게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AI 시대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 패권을 줄 나라가 어디일까요? 앞으로 한국이 AI 산업에서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되시죠? 저희도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